자, 주린이 투자클럽 공부만이 살 길이다. 지지와 저항의 차이, 피트, 돌파와 눌림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저항, 돌파, 눌림목 이 네 가지는 같이 다니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같이 묶어서 함께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좋다. 지지를 알아야지 되고 또 저항선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지지선이 있고요. 그리고 저항선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 서포트를 해주는 거야. 내가 널 지지할게. 너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도 돼. 너가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만 오면 싸다고 생각하는 심리도 있고요. 또 여기는 지지가 되어줘야 돼. 이 가격대는 지지가 되어줘야 돼. 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바닥은 없어요. 바닥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찾아지는 것 같아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떨 때는 더 깨고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바닥이 어딘지, 또 천장도 어디가 천장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천장도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선만 오면 자꾸 지지를 해.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3번 할 때도 있고, 여기는 쌍바닥 2번을 이렇게 해주면 더 확실해지는 거죠.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것보단 2번 해주면, 또 3번 해주면 다중바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쌍바 빠바바바바바 하면서 쌍바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지선을 이렇게 찾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딱딱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짝꿍댕이가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서 더 이런 식으로 갈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번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지지선이 바닥을 확인해주는 지지선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지선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지선이 깨지게 되면 바닥인 줄 알았더니 그걸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이게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내가 그 개그를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왜냐면 지지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저항으로. 지지는 저항이고 저항은 지지다.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선으로 바뀌고,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지지선으로 바뀌고. 재밌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이게 저항이 되니까 더 못 내려가고, 여기 또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락세일 때는 다 계속 깨고 내려가. 또 내려가. 그러면 또 이게 저항선으로 바뀌어. 근데 꼭 요 선으로만 꼭 오지도 않아. 약한 애들은 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이고.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약한 애들, 삼성전자 내려갈 때 보면 저항에 가지도 못해. 이렇게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락 추세인 거를 확인할 때 지지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면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이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계속 하락 추세이다. 상승 추세는 어때요? 돌파를 하는 거죠. 상승 추세는 저항 유리선이 계속 있잖아요. 저항. 여기만 가면 얘가 내려와. 그러니까 이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해서 계속 돌파를 하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는데 힘이 안 돼. 근데 내려와서 내가 그러면 다시 도움닫기를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갔는데 요번에도 안 돼. 그럼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힘을 모아서 힘껏 도약을 해서 돌파를 해. 많이 힘들었다 아이가. 이거 돌파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그러면서 나 좀 쉬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눌림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저항을 하던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뭘로 바뀌어요?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죠. 지지선은 저항이고 저항선이고 저항선은 지지선이다. 그죠? 그래서 다시 지지로 바뀌면 눌림목이 나와서 돌파 이후에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상승이 나오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고, 이 상관관계가 저항이 돌파가 되면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뀌어지고, 또 지지선이 깨지게 되면 그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더라. 그리고 돌파가 나오고 나면 눌림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돌파하는 것을 보면서 상승이 계속 나오는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돌파하고 가는가 확인이 돼야죠. 그래서 저점을 계속 높이고 가는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의 좋은 예, 셀트리온이 좋은 모습 보여줘서 가져와 봤어요. 자, 셀트리온을 보면 여기가 지지선이었어요. 여기를 지지를 해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삼중바닥을 짜고 올라갔는데 힘이 약해. 이거를 돌파를 못해.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근데 힘이 약하니까 여기 근처도 못 가고 요래 하고서는 또 다시 반등했는데 이것도 돌파 못하는 힘이 약해. 그러니까 내려올 때 요 지지선을 깨버려. 떨어질 때, 추락할 때. 그래서 깨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요 지지 라인이 저항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걸 깨고 이렇게 내려왔더니 그 다음에 다시 지지선을 잡는 중이에요. 다시 지지선을 잡는데 다시 올라오려다가 옆에 뭐 다시 시도를 했는데 이 선에 오니까 저항이 있어. 그래서 다시 내려오고 다시 바닥 지지선을 잡고 다시 시도를 해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 지지에 부닥치니까 저항으로 바뀌니까 여기서 3번을 시도하다가 못했어요. 그러고서는 요 지지선을 또 깨고 내려가서.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깨고 여기 반등이 다시 나와서 추세를 바꾸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진행 중이니까 봐야죠.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되는데, 자, 이론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게 깨지고 내려가면 어렵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힘들 뿐더러 그거에 성공을 못하면 얘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온 다음에 여기 눌림목이 돼서 여기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못해서 다시 지지해 줄 거야? 그런데 훅 내려가 버리잖아요. 지지를 안 해주잖아. 힘이 약한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뚫고 돌파를 못하고 다시 내려가 버리니까 더 깨고 내려가더라. 힘이 약하더라. 지지를 못 받으면 힘이 약한 거고 돌파를 못해도 힘이 약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돌파를 하면서 가더라. 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 나오고 눌림목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셀 때는 어때요? 셀 때 젊은 시세 또 돌파하죠? 돌파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또 눌림목 나왔지만 또 돌파하는데 이게 너무 밑에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힘들었는지 얘가 삼복 만들고서는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지지 깨고 올라갈 땐 돌파 하락 추세는 깨고 깬다 너 정말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돌파 후 눌림목이 여기도 봤지만 또 요런 거 그래서 요런 모습이 나오면 좋더라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위메이드가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요? 아니죠. 사는 거 아니죠. 이건 팔려고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이 계속되면 박스권이 만들어지더라. 근데 이게 딱딱 여기에 맞아야 되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뚫고도 올라와.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페이크에 속아요. 이거 돌파하고 이제 눌림목하고 가는 거야 그랬는데 이렇게 또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페이크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딱 이론대로 맞지만은 않는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거 가는겨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갈 때는 이렇게 저점을 계속 슬금슬금 높이면서 가는 게 뭐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자꾸 밀어 올리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 돌파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센 놈이 눌림목도 제대로 안 나오네. 이렇게 올라갔다 눌림목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위에서 눌림목을 나와버리고 얘가 돌파하는가를 또 봐야죠. 얘 돌파할겸 말겸 어이구 눌림목이 이렇게까지 나와버리네. 그죠? 여긴 줄 알았더니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딱딱 이론대로 맞아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자, 눌리는데 얼마나 눌릴 거야? 계속 눌릴 거야? 자, 돌파 나올 거야? 어쩔게요? 자, 60일선을 또 타고 가니 하다가 훅 또 내려와주고. 야, 어렵네. 그러면서 박스권이 만들어졌어요. 박스권이 다시 이렇게 지지하는 데가 계속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보는 거죠. 야, 이게 한 번에 가기가 힘들어. 그러더니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어이구 또 박스권이네. 어렵죠. 또 박스권을 다시 만들고 가는 게 아니. 야, 어렵죠. 여기서 뭐 갈 것 같지도 않고 있다가 이렇게 붕붕붕 적사봉 나오면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죠. 자, 무서워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알고 가서 잡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가니 아니 가니 아니 가니 아니 이렇게 몇 번을 해버리면 속아요. 그리고 안 가니 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 매집을 하면서 기다려야죠. 이게 몇 개월이에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걸려서 이렇게 비비면은 웬만한 개미들은 다 떨궈져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 떨군 만큼 떨군 것 같으니 그래서 이렇게 또 상승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상 떨고 기습적으로 올라가고 또 이런 식으로 진상 떨고 또 기습적으로 올라가고, 그랬다 또 눌림목 이렇게 주고. 무섭죠. 이러면은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저항을 어때요?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 지지가 되죠. 더 이상 안 내려오고 말아 올리고. 그러니까 저항이 돌파가 되면 지지선으로 바뀐다. 지지선 박스권을 보시고요. 그러니 지지하고 나서 또 상승하잖아요. 돌파. 또 눌림목 나오고 또 돌파. 그러니까 가는 애는 어때요? 세요. 계속 돌파를 하면서 가요. 추세가. 그죠? 그거를 잘 보고 가야 돼요. 네? 그럼 사도 돼요? 아니요. 이렇게 많이 오른 거를 팔 준비를 해야 되는 걸 왜 사요? 그냥 이런 데서 잡았으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가만히 이런 데서 잡았으면. 그런 종목들을 그렇게 잡아야지. 그거를 이렇게 많이 오른 걸 꼭 따라가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면 많이 아파요. 20만 원이 5만 원까지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SK케미칼도 한번 볼까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갈 때는 박스권. 그죠? 박스권이 있어서 이거는 아예 힘이 아예 그냥 바닥만 기고 있어. 뭐 가는 것까지도 그 저항선까지 가지도 않아.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실질적인 저항선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이 되면서 지지로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보여야 돼요. 여기서 돌파 이후에 여기 박스권 상단 저항을 깨서 그리고 눌림목 나올 때 지지가 되잖아요. 더 이상 안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이렇게 지지가 되니까 또 돌파를 하죠. 돌파하고 또 지지하고. 아주 지지와 저항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돌파 후 지지로 바뀌어요.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그 다음 돌파. 그래서 바닥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다 할 이렇다 할 돌파와 지지가 많이 나오지 않고 그냥 돌파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 상승 추세일 때는 돌파가 계속 나오는가,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지가 잘 되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많이 60일선까지 한번 이렇게 거의 먼저 저점을 이런 식으로 내려와 버리면 조금 힘이 얘가 약해졌네 많이. 그리고 또 고래가 나왔잖아요. 고래가 나왔어요. 그러니 힘이 많이 약해졌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올 때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최고가가 31만 원인데 그거를 돌파를 못 했어요. 만약에 돌파를 하더라도 조금 돌파하고 내려가는 거는 가짜 돌파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돌파가 안 나오고 있어요.
많이 올라가는 거죠. 32,000원도 그 전이죠. 26,000원에서 31만원 간 거는 그것도 8월 1년 만에 10배를 간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간 상태에서 제대로 갈 땐 무섭잖아요. 갈 때는 무섭게 이렇게 돌파 하면서 갔던 애가 왜 이제 개마고원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여기서 또 박스권을 길게 만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또 가려고 많이 갔으니까 또 쉬는구나 해서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앞에 갔던 게 보이면 이런 데서 많이들 사요. 이렇게 가는 겨 이런 데서 많이들 물려. 근데 이 구간이 꼭 갈 것처럼 분위기를 잡으니 최고가도 31만 2천원 나왔고, 근데 그러면 또 돌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돌파가 안 나와. 오히려 깨는 시도가 나오죠. 깨버렸어요. 그죠? 깼어요. 이제부터는 깨는 저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더 힘이 없어. 깨고 또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이거를 다시 돌파를 잘 못하고 저항에 부닥쳐서 내려가죠. 계속 저항에 부닥치면서 지지선이 더 이상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으로 바뀌죠. 자, 이거 지지를 해야 돼. 너 지지하는 거야. 지지할 거야? 어떻게 되니? 오, 지지했어. 근데 깼네 다시. 그죠? 깨버렸어요. 그러니 얘가 다시 이거를 돌파하기가 어렵겠죠. 마지막 반등파인 것 같아요. 파는 거죠. 이렇게 계속 팔잖아요. 위에서 이때 파는 거죠. 쫙. 그래서 돌파를 해서 저항을 깨면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그래서 계속 돌파하고 눌림목이 지지하고 올라가고 돌파하고, 상승세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하락세에서는 지지를 깨고 지지가 깨지면 저항으로 바뀌고, 그거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페이크가 중간중간 있으니까 이론대로 딱딱 맞기는 어렵지만, 이제 요게 지지했으니까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얘가 이제 다시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가는 모습을 쫙 추세가 나오더니 뭐가 마음이 변했는지 갑자기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이거 누가 손을 놔버렸네? 왜 놔버렸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앞에가 이렇게 지독하게 시세가 짧은 기간 1년 안에 10배가 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시가총액 2조 6천억짜리 이 무거운 아이가 이렇게 달렸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계속 지지하고 있는가, 또 저항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가,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있으니, 그 이론이 나온 거는 실제로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반복이 그런 식으로 유형과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에 딱딱 틀에 맞춰서 끼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보다 보면 그 이론과 비슷하게 맞고, 요게 지지고 요게 저항이고를 자꾸 공부하시다 보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시면서 돌파하는가, 또 눌림목 후에 또 돌파가 나오는가 보시면서 본인의 종목을 이론과 또 실제를 잘 보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